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순입니다. 올해 72이고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을 살다 서울로 올라온 지 5년이 되었어요. 이 나이가 되니 봄 햇살만 스쳐도 가슴이 금세 말랑해집니다. 아침마다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커피를 내리면 뜨거운 김에 지난 세월이 한 번에 밀려오지요.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혼자 씩씩하게 살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으니 외롭지 않겠다고도 스스로를 다독였고요. 서울에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아들 민수가 부탁해서였습니다. 결혼하고 아기까지 생겼는데 번듯한 일거리가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모아둔 예금과 산골집을 판 돈을 보태 빵집 하나를 열게 해주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포근빵이었고 간판 아래 제 이름의 한 글자를 몰래 숨겨두었지요. 손님이 늘고 동네의 향긋한 냄새가 퍼질 때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빵이 잘 팔리는 날이면 며느리 서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늘 같은 얼굴로 남아있지 않더군요. 가게가 자리를 잡아갈수록 며느리는 집과 가게의 경계선을 높이 세웠습니다. 어머니, 굳이 가게로 오지 않으셔도 돼요. 직원들이 눈치 보거든요. 처음에는 서운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바쁜가 보다. 자리 잡히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손주 예나는 더 자주 돌보고 밑반찬을 만들어 가게 뒤 냉장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 첫 생일을 호텔 파티룸에서 크게 하기로 했다며 초대장을 받았지요. 저는 아침부터 검은 구두를 닦고 오래 입지 않던 옅은 분홍색 자켓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라인을 다듬으니 세상 무슨 잔치보다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주가 웃으며 초를 끄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작은 금목걸이와 예쁜 스웨터를 선물로 챙겼습니다. 파티룸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풍선과 꽃 장식이 바람에 흔들리고 음악이 잔잔히 흘렀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저쪽 창가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석에 작은 테이블 하나가 따로 놓여 있었지요. 저는 의아했지만 자리를 잡고 선물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서리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반짝이는 귀걸이가 빛났고 화장도 참 고왔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리야, 예뻐서 눈이 부시다. 오늘 고생 많았다. 그런데 서리는 웃다가도 제 뒤쪽을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조용히 계셔주세요. 우리 쪽 손님이 많아서 어수선하면 안 돼요. 진행도 빡빡하고요. 민수도 곧 올 거예요. 그 말투에는 부탁과 지시가 섞여 있었고 저는 가슴속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반듯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사람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 잘 좀 부탁해. 잘 좀 부탁해.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고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진 슬라이드가 천천히 넘어가는데 화면 속에는 며느리의 가족 사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여행, 졸업,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화면이 빠르게 바뀌었지만 제 얼굴이 들어간 사진은 없었습니다.
촛불 앞에서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자는 사회자의 말이 이어졌을 때도 제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 쪽에서 자리만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별별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 키울 때 남편이 아프다고 산 꼴에 장터를 오가며 번 돈, 겨울 장사 끝에 얻은 동상 자국, 패를 끓이며 버텼던 늦겨울의 바람. 그때도 저는 한 번도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자식 잘 되면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눈앞의 장면은 제가 어디까지 참고 어디서부터 멈춰야 하는지를 묻는 것 같았습니다. 돌잡이가 끝나고 사람들은 웃으며 식사 자리로 옮겼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서 늦게 나온 미지근한 탕을 먹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음식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급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괜찮다. 오늘 즐겁게 해라.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금목걸이였습니다. 서리는 상자를 살피더니 고맙다며 재빨리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먼저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바로 2차로 사진 촬영이 있어요. 바쁘실 텐데 먼저 들어가셔도 돼요. 말이 예의 바른데 참 이상하더군요. 들어가셔도 돼요 라는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분명 웃고 있었는데 눈이 금세 젖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한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 라일락 향이 스며들었지만 향이 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이게 오늘만의 실수일까? 내가 예민한 걸까? 내 손으로 살림을 빚던 기억까지 모두 헤집어야 할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오래 묵은 서랍장을 열어 인감과 도장과 증여 서류를 꺼냈습니다. 빵집 명의와 운영권의 절반을 아들에게 넘겨줄 때 제가 직접 눌러 찍은 도장의 붉은 자국이 반짝였습니다. 그때는 참 기뻤지요. 이제는 이 문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먼저 딸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은 제 성정을 닮아 말이 단단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어제 어땠어? 잔치는 잘 끝났어. 저는 천천히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영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참자. 엄마가 아들 키우느라 버틴 건 알지만 버틴 대가가 꼭 사랑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야. 엄마가 엄마의 삶을 지켜야 나도 안심이 돼. 저는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틀 뒤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엄마,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서리 쪽 손님이 많았고 사진이고 뭐고 진행을 맞추느라. 엄마 서운할 줄 몰랐어.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내 손을 꼭 잡아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있니? 가족 사진 앞에서 너는 왜 나를 찾지 않았니? 민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 다음부터는. 저는 그 말을 막았습니다. 다음부터. 그 말은 살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편해지면. 나는 그 사이를 다 건너왔고 다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자. 저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변호사 상담 기록과 해지 절차 안내서였습니다. 가게 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생활비 송금 약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효와 부양이라는 말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힐 수 있는지, 제가 읽고 표시해둔 줄들이 분홍색 형광펜으로 반짝이었습니다. 민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설마.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투자자가 될 이유가 없다. 돈과 명의만 가족의 증거가 아니다. 그 말은 오래 준비한 듯 제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손으로 이마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할게. 앞으로는 잘할게. 잘한다는 말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낡은 달콤함은 금세 씁쓸해지지요. 저는 미소를 거두고 말했습니다. 말로는 믿지 않겠다. 행동으로 보여달라. 우선 가게 회계부터 투명하게 다시 열어보자. 내 이름으로 된 보증과 대출은 정리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서리가 나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날 저녁 며느리 서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빠르고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민수에게 들었어요.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사업은 원래 요즘처럼 물 들어올 때 키워야 하거든요. 지분을 빼면 타격이 커요.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믿음은 숫자를 가리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먼저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찻잔을 한 모금 마시고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책 한 장을 꺼내 스스로에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구한다. 이 문장을 쓰고 나니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소식이 전해졌는지 며느리 쪽 친정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소 높은 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큰 잔치 앞에서 예민해진 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지요. 우리 서리도 잘하려다 그런 거예요. 너무 크게 오해 마세요. 어르신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시면 오히려 민수가 다칩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강경한 것은 예의를 지키자는 뜻입니다. 저는 제 자리를 찾겠습니다. 그 통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빛이 부엌 바닥에 네모난 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제 그림자가 완만하게 겹쳤습니다. 저는 그 빛 위에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문서 정리와 동시에 저는 자리를 조금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전기 포트를 버리고 작은 주전자 하나만 남겼습니다. 장식장에 모아둔 잔과 접시는 반만 남겼습니다. 집에 사람이 오면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을 줄이고 나를 위해 예쁜 것을 골라보기로 했습니다. 마켓에서 바질 모종을 사와 베란다에 놓았습니다. 바람이 잎을 스치면 향이 은근히 퍼졌습니다.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저는 어깨를 펴고 서서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민수는 몇 번 더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엄마, 잔금 정리할 때까지만 기다려줘. 인건비가 몰려있고 재료 대금도 있다. 계약을 당장 바꾸면 흔들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애초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균열에서 비롯된 것이다. 빵집의 크림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바닥이 기울면 다 흘러내린다. 지금 바로 수평을 맞춰야 한다. 결국 우리는 공증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넘어가 있던 보증은 해지하고 가게 지분 정리는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정과 항목을 메모장에 정리해서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숫자보다는 마음의 줄을 잡아매는 과정 같았습니다. 합의서를 쓴 날 밤 민수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도 달라질게. 저는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알겠다. 부탁한다. 글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였습니다. 빵집은 여전히 바빴고 손님도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사진을 가득 올리며 자랑을 늘어놓는 분위기는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내리는 반죽의 사진과 이웃 가게에 납품하는 식빵 사진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댓글에는 고생이 묻어났고 그 고생 속에서 민수의 글씨가 변했습니다. 과장된 느낌이 빠지고 꾸준한 문장이 남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수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가게 쉽니다. 같이 시장에 가요. 밀가루 말고 제철 재료로 뭐라도 만들어 보려고요. 저는 무심한 듯 웃으며 따라 나섰습니다. 시장의 공기는 여전히 분주했고 싱싱한 잎사귀들이 물기를 머금고 반짝이었습니다. 민수는 꼼꼼히 고르고 계산하며 상인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낯설다가도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예나가 엄마만 보면 손을 흔들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간식 좀 같이 만들어 줄래요?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초대하는 말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주말 우리는 작은 주방에서 호떡 반죽을 빚었습니다. 예나는 밀가루를 장난감처럼 만지며 깔깔 웃었습니다. 반죽이 손에 달라붙자 저는 키친타월에 기름을 조금 묻혀 예나의 손바닥을 닦아 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작게 전해졌습니다. 설탕을 넣은 반죽을 팬에 올리자 달큰한 냄새가 번졌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뒤집개를 들고 반죽을 눌렀고 노릇한 색이 번졌습니다. 호떡이 완성되자 예나는 양손으로 들고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맛있어.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며느리 서리가 조심스레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오래 서성이다 들어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어머니를 구석에 앉힌 일은 생각할수록 부끄럽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어깨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실수 이후의 길이다. 우리 서로 예의를 지키며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저는 서랍 속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구한다.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구한다. 그 후로 저는 제 일상을 조금씩 넓혔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시를 읽는 모임에 나갔고 공원에서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질은 가지를 펴며 작은 꽃을 올렸습니다. 삶이 아주 큰 소리를 내며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용한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딸 지영이 집에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영은 제가 만든 나물 무침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표정이 아주 밝다. 저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제 자리를 찾으니 얼굴도 자리를 찾나 보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한 달쯤 지나 빵집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민수가 동네 게시판에 공지를 붙였고 첫 시간에 저를 강사로 세웠습니다. 이름하여 정순 아줌마의 강냉이 식빵. 저는 도마를 놓고 옥수수와 버터를 섞어 반죽에 살짝 섞어 넣었습니다. 반죽을 접어 팬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빵은 정직해야 향이 남는다. 삶도 같다. 수업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고든 목소리를 가지셨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굽으면 타고 너무 설렁하면 속이 덜 익는다. 중간 불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제야 불을 알겠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도 라일락은 향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쉬며 오늘을 떠올립니다. 구석 자리에서 시작된 서러움이 저를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받아내고 무언가를 돌려놓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존중이 없으면 사랑도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가끔 파티룸의 음악과 풍선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창가 자리, 손에 올려둔 작은 상자의 무게, 돌아오는 엘리베이터의 거울. 그 장면이 떠오르면 저는 이제 다른 장면으로 덮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던 호떡, 예나의 두 눈, 바질 잎을 스치는 바람, 도서관 창틀을 반짝이게 하던 오후의 빛, 그리고 도장에 남은 붉은 자국. 저는 오늘도 아침에 주전자를 올립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반갑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얌전히 들어오고 라일락 향이 바닥에 내려앉습니다. 저는 컵에 커피를 따르고 한 모금 마십니다. 혀끝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고요해집니다. 문득 문자가 울립니다. 민수의 메시지입니다. 엄마, 오늘 장사가 끝나면 같이 산책할래요. 예나도 데리고 갈게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기다릴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했고 우리의 관계도 조금 구해냈다. 앞으로도 계속. 오늘도 이 작은 집이 나를 안아준다. 내가 있는 곳이 집이고 내가 존중받는 자리가 가족이다.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더 밝아집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바질 잎을 살짝 만지고 문을 엽니다. 향기가 퍼집니다. 발끝이 가볍습니다. 오늘도 잘 걸어보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갑니다. 아래층 현관 앞에 선 젊은 부부가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안녕. 정순. 오늘도 잘해보자.